그냥 코드만 들어가 있는 밋밋한 노트북 파일이에요. 이걸 그대로 블로그에 옮겨 적는다면 사실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노트북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로 받아서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마크다운 셀을 만들어서 추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주석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석도 한글로 보기 편하게끔 변환을 해줍니다. 코드가 있다면 코드에 대한 설명 코드를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추가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LLM을 활용한 서비스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기능을 더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코드 주석 생성기라고 해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코드가 있는데요. 그 코드에 주석을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필요하다면 마크다운 셀도 추가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마크다운 셀도 얘가 알아서 번역을 잘 해줘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코드 블로그 글 변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노트북 변환하는 도구를 웹에 배포를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블로그로 자동 발행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봤습니다.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그 업로드된 파일의 내용을 얘가 읽고요. GPT를 활용해서 SEO가 최적화된 제목과 그다음에 카테고리, 태그 등등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업그레이드된 변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코드 주석 생성기부터 먼저 보실게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고 오픈AI 키를 세팅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가지고 코드 작성을 하실 거예요. 네, 대다수의 분들은 주석을 상세히 달지 않거나 마크다운을 제대로 달지 않아서 당장 블로그에 그 코드를 업로드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냥 생창 코드니까 여기다가 넣으면은 코드에 대한 주석도 상세히 달아주고 마크다운 생성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블로그화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MRRS라는 분이 작성한 오픈AI 위스퍼 웹앱의 데모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크다운 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들어가 있는 밋밋한 노트북 파일이에요. 이걸 그대로 블로그에 옮겨 적는다면 사실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의 예시인데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코드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친절하게 작성을 해줘야지 아무래도 블로그로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대신해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바로 한번 데모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오픈AI API 키부터 세팅할 건데 만약에 키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키를 발급받아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API 키를 세팅을 완료를 해줬고요. 그러면 경고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업로드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 파일 있죠? 자, 이 노트북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로 받아서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총 21개의 코드 셀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석을 생성해 볼게요. 실시간으로 마크다운 셀을 만들어서 추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상단에 보면은 문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헤더도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글을 본다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좀 풍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이 코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이렇게 추가해 주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주석의 부분이에요. 영어로 주석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석도 한글로 보기 편하게끔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총 21개 중에서 몇 번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내용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생성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업 완료까지는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총 21개의 셀에 대해서 작업을 완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완성본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타이틀을 얘가 잡아줬고요. 부연 설명을 적어줬고 설치하는 내용, 그다음에 코드가 있다면 코드에 대한 설명 코드를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추가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수준 높은 블로그 글처럼 보이는데요. 그럴싸하게 잘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보면은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옵션 값들도 얘가 잘 설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코드가 비어있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변환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삭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코드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마크다운을 잘 작성해 주긴 하는데요. 다만 최신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성된 마크다운의 내용을 한 번씩은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성을 해서 블로그 글이 뚝딱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로드한 이 파일 자체는 원 저작자가 있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해서 가져다 쓰시면 안 된다.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남겨가지고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가지고 변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파일을 가지고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외국인이 작성한 노트북인데 글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를 내 블로그에 게재해보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완성본 다운로드를 눌러서 잘 작성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 제가 작성한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 형식의 파일로 내려받은 모습입니다. 웹페이지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주피터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밋밋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 한글로 상세한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고 주석도 잘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 없는 내용은 이렇게 삭제를 해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 완성된 노트북을 가지고 블로그 글 변환기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